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학생 수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대학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의 성장이 지역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부산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과 함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부산대 향후 목표 그리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부터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산대 구성원들의 그 학교 발전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으시고 또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 부산대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기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공정과 합리, 협력, 상호존중 이런 4대 원칙을 학교를 운영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또 교육 혁신을 통해서 우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학생 성공을 목표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사회에 많이 배출할 것이고요. 꼭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정부로 하여금 그 강력한 거점 국립대 또는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역대학의 발전은 서울 소재 대학의 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지역대학 총장님들과 함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총장님의 선거 슬로건이 부산대를 부산대답게였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의미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부산대를 그 지역의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매우 자긍심이 높았던 네. 그 부산대로 만들자.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우리나라 제2권역이 부울경 지역입니다. 네. 부울경 동남권 지역의 그 중심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 해내면서 또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부산대의 특징과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산대로 만들자. 그것이 제 슬로건입니다. 네, 이렇게 의미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 궁금한 점이요. 또 총장님께서 직접 이 학교를 다니셨지 않습니까? 네. 모교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또 지금의 부산대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네. 제가 부산대학교 79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70년대의 상황을 보면 부울경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서울의 입학 성적 순으로 2, 3위권 대학에 가지 않고 거기 가기보다는 대부분 부산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자료가 최근에 본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라는 걸 쳤어요. 예. 전국 단위로 공통으로 치는 시험이 요즘은 학력고사인데 그때는 예비고사였는데요. 예비고사 입학생의 평균 점수 그것이 부산대학교가 2등이더군요. 네네. 전국 2위였습니다. 네.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다 서울로 가지 않고 그냥 지역 학생들은 부산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좀 상황이 달라진 것이 2000년대에 들어왔으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네네. 웬만하면 서울로 가자 뭐 이렇게 학생들이 서울로 많이 갔습니다. 네. 대학 입시 결과만 놓고 보면 요즘 학생들의 그 인서울이라는 것이 열병처럼 예. 있어서 과거에는 좀 못 미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부산대 학생들은 똑똑하고 최고 인재로 성장하는 데는 아무 그 지장이 없습니다. 네.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대가 제1의 거점 국립대로서 교수진들의 연구 역량도 매우 뛰어나고 또 지금 부산대가 그 캠퍼스를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전동, 밀양, 양산, 아미동 이렇게. 그런 부산대의 그 위용 같은 것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발전한 모습입니다.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총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학생들은 이전과 다르게 이런 면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 학생 때를 상상하면 그때 비해서 학생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자기 표현 잘하고 다양성도 존중하고 네네. 대화를 할 줄 알고 그래서 참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부산대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그 스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학점, 뭐 영어 성적, 자격증 등 학생들이 자기 개인의 어떤 입사할 때 내는 자료거든요. 네. 스펙인데
그 스펙이라는 것이 그 세계 제일입니다. 네. 한국 대학생이. 그런데 취업은 세계에서 가장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어렵죠. 네, 네. 스펙이 세계 제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 우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학생들을 사회로 잘 진출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많은 그 윗세대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 상담소의 상담 내용을 보면 네. 전에는 그 이성교제 뭐 이런 고민 상담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네. 전부 취업, 학점 이런 상담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힘듭니다. 총장 선출 제도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선제로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부산대는 그 총장을 교수, 직원, 조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네네. 직선제로 뽑습니다. 예, 이전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에 직선제를 폐지하라고 압박을 가했지만은 부산대만 유일하게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을 지켜냈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총장 선출 제도가 어떻게 되어 네,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 24조에 보면 어떻게 네. 되어 있냐면 총장 선출 제도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당 대학에 맡겨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 법률 조항은 헌법의 대학 자율권이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이 조문을 구체화한 조문이고 그 이전에 학계나 뭐 국회에서도 전혀 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거나 개정해야 된다거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번 그 이명박 정부에서 예. 총장 직선제를 하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의 국립대학이 다 이제 굴복을 한 셈이죠. 굴복을 했는데 부산대만 굴복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대학 자율성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대학 정신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부산대학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대학 교수님 한 분의 숭고한 희생이 또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우 부산대학이 이 직선제를 지켜낸 것은 참 대학사에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지만 우리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부울경 지역민들이 또 하나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네. 뭐 대학도 그렇지만 사실 일자리 때문에 취업하느라고 탈부산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청년들이 많이 부산 밖으로 수도권으로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네. 대학도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도권 대학, 뭐 인서울 쪽으로 많이 열망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그 대학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고등학생들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요. 이른바 인서울 하고 싶어 하고요. 네. 그런데 인서울이라는 것은 그마치 합리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서울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가야 될 이유는 전혀 아닌데요. 우리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가령 교수진이나 취업 시청 등에서 수도권 대학들 못지않게 다 갖추고 있고 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학교의 성적도 대단히 잘 나오고 있고 네. 전국 1위를 달리는 그런 학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다음 최근 뭐 100대 기업 CEO 수라든지 또 500대 기업 CEO 수라든지 이런 모든 많은 자료들이 여전히 부산대는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은 좀 많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 유출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되는데 총장님이 추천하시는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개선 이런 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지역 인재 유출의 문제점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의 첫 단계가 서울 진학입니다. 서울로 간 인재는 안 들어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수도권 과밀, 그다음에 집값 폭등 문제,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 이것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지역과 그 인재들마저도 유익한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균형 발전하는 것이
우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도 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모두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셨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뭐냐 하면은 현재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네. 한 70% 이상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이 매우 좋아지는데요. 이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로 채우라는 거죠. 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또는 지역 고등학교를 최종 학력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인데 그 목표제가 지금 한 20%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목표제가 30%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비율을 그냥 막 높여달라고 하면은 공공기관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짐작이 되시죠. 네. 예. 그래서 그냥 높이면은 잘 안 되고 지금은 전남, 광주 따로, 대구, 경북 따로 뭐 이렇게 막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뽑는 비율도 있고 추가로 비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하는 그 적용 단위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면 공공기관들이 아무 부담 없이 비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공기관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여러 대학들의 그 전공 분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할당제 비율을 채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그렇기 지역에 때문에 편중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공공기관들은 비수도권 전체를 뽑는 것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비율을 한 50%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공공기관 취업에 훨씬 유리한 학교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따라서 네. 지역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은 특징상 정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권고를 합니다. 네네. 이제 사기업의 경우도 그렇게 비수도권 전체의 그 적용 단위를 열면은 사기업도 많은 인재들을 뽑는데 충분히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기업도 정부의 권고를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게 되면 사기업마저도 이제 이렇게 좀 따라오고 하면은 지역 인재들은 서울로 갈 특별한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네. 저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고 국무총리실에서 후속 회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제도이고 아마 이런 방향은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수의과 대학 유치, 또 부속 동물병원 설립에 대한 열망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수의과 대학은 거점 국립대의 필수 단과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의사는 많지만 그 산업동물 수의사는 많이 부족해서 그 대규모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수의사가 많이 모자랍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인수 공통 질병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생명과학 분야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지역 거점 국립대 위상이 하락을 하면서 위기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대 위상 평가 또 그리고 거점 국립대 위상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정책은 조금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대목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은 그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부산대학도 그 발전의 한계를 넘어서서 최고 명문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내에서만 노력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 초집중을 막기 위한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지방 대도시권을 키우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요. 우리 부울경 동남권은 인구 800만의 대도시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또 양산까지 묶으면은 아주 큰 대도시권인데 이 대도시권이 커서 수도권 초집중을 막는 하나의 제2권역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생각하고 네. 동남권 관문공항도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와 기업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지역에 충분히 좋은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기업도 그 지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께서 지역의 주요 대학에 대해서 좀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점 국립대로서 부산대의 장점 그리고 부산대 역할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 대학의 장점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점 국립대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거든요. 그 육성 방향은 여전히 있고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대이기 때문에 가령 가령 철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대학으로서는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학문 분야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후대에게 개성하는 일을 국립대가 담당을 해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은 그 많은 학과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산대학이 아마 서울대학 다음으로 학과 수가 많은 네네.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가진 학과입니다. 네. 말하자면 서울이 큰 물이 아니라 부산대학이 큰 물입니다. 서울에 가면 많은 좋은 경험을 할 것 같지만 학생은 대학 내에서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대학 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 대학은 4개의 멀티 캠퍼스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역시 제1 거점 국립대로서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또 지역 대학 총장들과 같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마 민주항쟁 기념관을 부산대 교정에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가지고 네. 계십니다. 네. 이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민주항쟁 기념관을 우리 항쟁의 발상지인 부산대 교정에 유치하는 것이 그 상징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기념관을 통해서 그 정신이 학습되고 개성되는 데는 또 대학만한 곳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과 시민이 상시 공유하는 그런 기념관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념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가능한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두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 속에서 같이 시민과 공유하는 그런 기념관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고 또 많은 네.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학의 이런 수업 방식에도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대학은 이미 그 코로나 이전에부터 그 스마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네. 원격 수업과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을 준비해 왔는데 마침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 용량만 좀 정설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교수님들도 이제 대면 강의 외에 온라인 강의까지 같이 혼합해서 본인들의 그 수업을 더 향상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 우리 부산대는 AI 대학원과 또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이 분야 많은 학자들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부산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발전도 상당히 기대가 네.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역시 우리 부산대학 진학을 꿈꾸고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우리 지역의 부울경 지역의 우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께 부산대학을 자신 있게 선택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부산대 교직원들은 우리 학생들을 잘 성장시키고 사회로 잘 진출시킬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대학이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해서 학생들도 잘 교육시키고 지역 발전과 또 특히 국가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역대학 육성 지원 정책들은 정부가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정책들은 진전했으면 했지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산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정책적 혜택도 받으면서 교육과 또는 취업에도 유리한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부산대 발전을 위해서 또 부산대 학생들을 위해서 부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과 함께 부산대 향후 목표 그리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